시카고 공항에서 기침을 하는 여자 베스. 같은 시각 홍콩에서 아파 보이는 남자. 런던에서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델. 비행기에서 베스의 서류를 건네받은 일본인. 이들은 모두 얼마 안 가 죽게 됩니다. 프리랜서 기자 앨런은 도쿄의 버스에서 쓰러진 남성의 영상을 입수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불분명한 것에 대한 억측이라며 앨런을 돌려보냅니다. 앨런의 말대로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들은 자신의 애인, 아들, 그리고 내연남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죠. 베스의 남편 토마스는 한순간에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병이 옮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는 아내와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남아있는 딸과의 만남도 통제된 채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되죠.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이러스의 심각성. 국가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2,000 or 3,000 times a day.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elevator buttons, and each other. Those things become fomites. Is this something we want to release? 사태의 위험성을 알리자는 의견이 나오자 How's the public going to react to that? We can't even tell people right now what they should be afraid of. We tried that with swine flu and all we did was get healthy people scared. It's the biggest shopping weekend. 왠지 익숙한 반응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홍콩의 카지노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여겨지는 바이러스. 테러범의 소행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발병 8일째, CDC는 언론의 질병의 존재를 알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들의 멋있는 말. 하지만 국민들은 이들의 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에도 그들은 분주합니다. 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CDC에서 사람이 파견되고 실험실에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죠. WHO까지 나서 바이러스의 발생지라고 여겨지는 홍콩으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 앨런은 온갖 음모론을 제기하며 연구원들을 집요하게 캐묻죠. 그 사이에도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나돌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질병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서스만 박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본래도 높은 등급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험. 박사는 정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실험을 강행하죠. 그리고 마침내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성공합니다. He tried antibodies and immunological knockout lines. What does he want? A box of cigars. He had a choice, Ellis. He could have gone into business for himself. There's no doubt he was approached, but he gave it to us. 백신 개발에 첫 발을 내디딘 것. 하지만 상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 여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그것 하나만으로 제약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를 최초로 예견해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앨런은 뜬금없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소리. 허나 그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약뿐만 아니라 정부의 식량 보급에서도 더 이상 질서 따윈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틈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토마스. 사실 그는 격리시설에서 유전적으로 면역임을 확인받고 퇴원했습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은 딸 또한 면역일 수 있으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토마스의 바람직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폭동으로 들끓던 도시는 어느새 텅 비어버리게 되었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바이러스, 역학조사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전파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미어스 박사도 바이러스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자신이 파견한 부하 직원의 죽음, 자기 사람들을 더 이상 잃기 싫었던 치버 박사는 도시 통제 사실을 미리 알려 지인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게 되죠.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 앨런은 여전히 선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커져 방송국에서 정부 관계자와 토론을 나눌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이됩니다. Of no less than 4. Without a vaccine, we can anticipate that approximately 1 in 12 people on the planet will contract the disease. 가중되는 혼란, 그리고 그 틈에서 지지를 얻고 주가를 조작해 부를 축적하는 앨런. 연구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백신의 개발에 성공했지만 보급이 되기까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바닥을 치는 신뢰도에 사람들은 여전히 앨런의 개나리액을 찾고 있죠. 추첨을 통해 백신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소외된 타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파견된 인사를 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신을 얻어내죠. 2011년 개봉한 영화 컨테이전, 마치 질병 통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질병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모습이나 각종 루머를 생산하고 이에 휘둘리는 사람들, 생필품 사재기 등 마치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이 영화를 답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혹은 지금의 사태와 맞물려서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죠. 러닝타임 100분 남짓의 영화에 모든 현실을 담아내는 일은 벅찼나 봅니다. 영화 속에서 유전적으로 바이러스의 면역인 유일한 사람, 토마스. 이 사실을 마주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열쇠겠구나. 초점을 그에게로 맞추게 되죠. 근데 웬걸, 그는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때까지 딸과 칩거 생활을 할 뿐입니다. 보는 내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니. 영화는 질병 사태를 아주 다양한 시점에서 비춥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내러티브가 진행되고 다소 중구난방의 난잡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아쉬움을 남겼죠. 지금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이고, 아,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며 감탄할 만한 영화인 건 맞지만 글쎄요, 웰메이드 영화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지금의 사태와 닮아있는 영화 컨테이전. 부디 중반부 이후의 전개까지는 답습해 나가지 않는 현실 기대하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